안녕하세요. 라이프TV 김대순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어렵다는 말씀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늘 힘들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시기에도 기회를 찾는 분들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피지기 백전백승 아시죠? 네. 중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중국인들과 교류가 없으면은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코로나 이후에 실제 중국인들의 사업과 생활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 지인들을 유선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통한 사람들이 총 20명인데요. 그 중에 네, 이렇게 9명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다 20명을 통화했습니다. 20명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가능하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분야들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부동산 업계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제가 세 분과 연락을 했습니다. 한 분은 부동산 개발회사 임원분이시고 두 분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 뭐 중국이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선 도시 아시죠? 실제 이제 대도시, 예, 북경 상해, 광저우 심천 여기가 이제 중국의 일선 도시라고 하는데 지난 4월부터 경기가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꽤 많아진 거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살짝 주춤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큰 평수보다는 100에서 130평방미터 정도의 이 중간 평수, 한국형 32평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 아직까지도 물량이 귀하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런데 특이사항은 매매가는 올랐는데 임대료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갔다고 하는군요. 투자 쪽을 보자면 중국 부동산은 제가 아무래도 이제 광동 쪽을 잘 알다 보니까 그쪽 방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홍콩이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잖아요. 특히 광동 쪽은 중국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위에 강화오 따완취 중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지역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이 향후에 부동산은 꾸준히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위에 강화오 따완취가 어딘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림에 보이시죠? 중국 내륙의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해 11개 지역을 하나로 묶어놓은 곳입니다. 지도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다 하나 사놓을 곳이 있는지. 네. 그리고 다음은 사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친구와 또 명품 자동차 대리상을 하는 대표와 나눈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교계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 여파가 많이 있죠. 일단 뭐 행사를 쉽게 개최할 수 없으니까. 좀 이전보다는 이렇게 많이 잠잠해졌는데 최근은 좀 많이 완화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제 친구가 며칠 전에 그 패션쇼를 갔다 왔는데 이전처럼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네, 대형 쇼핑몰에서 예, 패션쇼를 했다고 하면서 거기 참석한 거를 사진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최근 바쁜 것은 기업들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졌다고 하네요. 이 코로나가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보니까는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정보 공유, 그리고 뭐 어떻게 이거를 뭐 이제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더 많이 이런 관계들이 끈끈해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아시다시피 그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공동 투자 해가지고 그 이익을 나눠 갖고 하는데 이 소위 관시 문화가 더욱더 탄탄해졌다고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잘 나가는 분야는 뭐냐고. 아무래도 이 친구도 뭐 사업을 하면서 뭐 사교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바로 뭐 얘기를 해주는데 커지와 신메이티. 네. 커지 과학기술하고 또 신메이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샤오청시 틱톡
샤오홍수 이런 SNS 관련한 이제 라이브 방송 다 포함이 되겠죠. 이 분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커지 심메이티 이 두 단어는 이번 인터뷰를 하는 그 20명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두 단어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은 그 명품 자동차 대리상 대표랑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왜 이 친구랑 연락을 했냐면, 중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대표하자면은 또 사치품 시장이 어느 정도 유동을 하고 있느냐를 감지를 한다면은 또 이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굳이 제가 그 차 브랜드를 말하자면은 그 마세라티 그 자동차 대리상을 하는 대표인데, 이 친구 말이 역시나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마세라티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명품 자동차 벤틀리, 벤츠, 뭐 테슬라 등 중국 일선 도시, 뭐 또 제가 살고 있는 심천에서는 실제 길거리에서 10대 중 4, 5대는 뭐 명품차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도 자동차 최근 유행까지 제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작년에는 유난히 길거리에 벤틀리하고 마세라티 SUV가 꽤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명품차도 SUV가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유행이구나. 이게 작년 봄, 여름 때였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뭐 명품 자동차 유행의 흐름은 뭐 쉽게 느낄 수는 없는 분위기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판매량은 이전과 같지 못하는데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차 발표들이 7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은 제가 정말 그 20명의 인터뷰 중에서 베스트를 뽑는 분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그 좀 규모가 있는 직영 프랜차이즈 식품 요식업 사업을 하는 대표분이세요. 그리고 홍콩 사람이고, 또 이분이 재밌는 것은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홍콩 본집을 아직까지 못 가고 심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홍콩을 가게 되면 뭐 들어가서 14일 격리하고 또 이쪽 내륙 쪽으로 나오게 되면 14일 격리를 또 해야 되니까 한 달을 계속 격리 속에서 있다 보면은 뭐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심천에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그 뭐 제가 브랜드를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 할 정도로 뭐 꽤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운영하는 그 지점들은 보통 대형 쇼핑몰에 입점이 되어 있고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도 지사가 적지 않은 회사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명언 2가지를 건졌습니다.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훌륭한 경영자 분들의 마인드는 역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2가지 명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코로나는 바꿀 수 없으나 나는 바꿀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2번째는 기업도 호기심이 없으면 바로 죽을 수 있다. 이 말도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냥 들어도 진짜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중국어로 들었는데도 와, 뭐 바로 그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라고 공감이 되었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 대형 쇼핑몰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이제 음식 분야다 보니까 그나마 회복이 좀 빨랐다고 합니다. 이분한테 코로나 이후의 사업상에서 제일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 대답이 코로나 이후에 전체 매출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군요. 한 예로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직원 출장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들이 모두 언택트화 돼서 온라인 회의와 또 온라인 현장 답사로 다 변화되니까 거기에서 적지 않은 비용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기업에 계시는 분들 또 조직 안에 있는 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직원 교육도 매번 현장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네, 틱톡을 이용해서 젊은 친구들의 감성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틱톡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더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전 세계가 언택트화 되고 있는데 경영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업은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결국은 경영자가 선두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직원들과 함께 바꿔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리더십 책을 읽는 그런, 네, 그런 강의를 듣는 것처럼 제가 이분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고 이분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로나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다며 현재 처한 상황에서 기업이 최대한 온라인화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온라인화로 바꾸는 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라고 조언을 해줬고 또 하나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굉장히 좀 저는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공감도 되고, 굉장히 또 긍정적인 사고와 그 열정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이제 통화하고 다음날 그 위챗으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그리고 그 꽁중하오에 있는 글을 하나 저한테 보내드렸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꽁중하오 글이 제목이 71세 출근, 96세에 실연을 당하고 100세에 상을 탔다, 수상을 했다라는 내용의 제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105세 한 할머니가 71세의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사진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사진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96세에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해요. 실제 사실 내용을 누가 공중계정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96세에 남친과 헤어지고 100세에는 사진전에서 출품작으로 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사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굉장히 세련되셨죠. 105살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도 젊음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 뭘 것 같습니까? 네, 여기 문장에서 바로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긴 얘기는 안 하고 끝으로 제 지인이 위챗으로 보내준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